도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도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을 결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소동 시사평론가, 조재우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죠. 빼놓을 수 없는 아픈 기억입니다. 올 상반기 이슈가 진주 방화 참사였다면 하반기에는 안인득에 대한 법원의 선고 내용이 이슈가 됐습니다. 법정 최고형이 선고가 됐죠? 네. 네, 지난 11월이었죠. 법원에서 이제 법정 최고형을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 재판은 4월 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민 배심원이 이제 이 재판에 참여를 하는데 이 시민 배심원은 이제 일반 국민 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을 재판에 참여하게 해서 네. 사실 인정에 대하여 이제 판단을 내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심원이라 하는데 9분이 참석을 해서 만장일치로 8분은 사형, 네. 1분은 무기징역을 이제 편결을 했습니다. 이걸 예. 이제 판결이라 안 하고 편결이라 하죠. 네. 이렇게 내렸는데 여기 이제 피고인 신문에서도 안인득은 뭐 횡설수설을 했는데 자신의 그 불이익이 외면받았다. 네. 또는 뭐 사회 비리 문제였다라든지 이런 뭐 엉뚱한 말을 하면서 재판에서 이제 자기의 그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이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제 범죄가 잔인하고 또 22명의 사상자를 냈죠. 5명이 살해가 되고 17명이 이제 상해를 입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이제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국선 변호인단이 뭐 안인득은 뭐 실제로 개인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개인 변호사가 변론에 또 참여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가 이제 형식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국선 변호사는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다. 예.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안인득에게 묻는다면은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뭐 변론을 했는데 네. 뭐 이것은 법적으로 변호사의 가장 그 원론적이고 네. 기본적인 뭐 변호만 했다는 것이고 뭐 좀 불가피한 변론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변론까지 다 듣고 이제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피고인 안인득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지만은 재범 위험성이 크고 네. 형량의 경감 사유가 안 된다. 예. 그리고 참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예.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극형의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예, 이 사건으로 또다시 우울증,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었고 경남도도 대책 마련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시적 성과도 좀 있었습니까? 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한 분들도 그렇고 실제 이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더욱더 더 심각할 텐데 네. 이분들이 이제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불안과 우울 그리고 공황장애를 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이거 사고가 난 아파트 A동에 80세대가 뭐 살고 있었다는데 네. 그중에 20세대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예. 25%라는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네.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이 그러네요. 반증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또는 일단 우선 진주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진주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네.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심리 상담 치료를 우선 제공을 했고요. 예. 이후에는 이제 경남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신질환자를 돕는 차원에서 네.
유관기관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예. 고위험 정신질환자 수를 먼저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센터에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은 외래 치료비라든지 네. 또 응급 입원 시에 그 진료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그 대인관계 등을 비롯해가지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 네. 적응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런 학습 프로그램도 지금 제공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도 등록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등록을 하면 일단 이제 정신질환자라고 사회에 낙인이 찍힐까 네. 싶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등록을 많이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도가 지금 미등록 그 분들에게 네.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나름 열심히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앞으로도 그 도민들의 정신건강 그 서비스 증진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뭐 도의 행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 어쨌든 좀 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몇 차례 무산됐던 북면고 신설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얼마 전 이슈토크에서 김지수 도의회 의장과 해당 지역 학교 운영위원장이 출연해서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기도 했었는데 참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열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 창원 북면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면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랬죠. 예, 학생들은 이제 창원 도심지에 있는 그 학교까지 갈 수밖에 없고 통학 시간이 무려 1시간 정도 그렇게 네.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에서 학교가 신설이 필요했는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창원 지역도 그렇다 보니까 네.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조금 부정적인 그런 그 입장을 표명한 것도 사실이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경남도는 그 경남도 교육청은 북면 지역에 그 고등학교 신설보다는 처음에 이제 가포고등학교, 예, 오령동에 있는 가포고등학교를 옮기려고 했는데 네. 이 가포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게 이제 무산이 되었고요. 네, 극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북면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는데 예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나 무산이 됐고 그 그랬죠, 다음에 또. 통과되었는데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전무후무하다고 해요. 네.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통과였는데 그 경남도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경남도 창원시의 경남도회가 네. 동분서주했고 무엇보다도 그 북면 지역의 지역민들이 네. 간절함이 이번에 그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고 그 다음에 우리 CJ 방송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네. 뭐 이러한 이제 지역 사회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학생 900명을 수용하는 그런 학교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었고 네. 2023년도에 개교가 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번 중투위 결과를 앞두고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직접 출연해서 기대를 말한 바 있는데요. 누구보다 이 소식을 기다렸을 김지수 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도의 의장 김지수입니다. 네, 우선 북면고 신설, 정말 북면 주민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소식입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고, 이거 오랜 북면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네. 드디어 북면에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예. 사실은 북면고 신설과 관련해서 특히 북면 지역에 있는 5개 학교 운영위원장님, 네. 김영철 감개초 운영위원장님, 박지은 무동초 위원장님을 비롯한 학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예. 진심으로 학부모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해서 이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교육청, 그리고 창원시청, 경남도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창원시나 경남교육청 또 경남도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경남도 의회에서는 북면고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실제로 이번 중투에서 북면고 신설이 통과가 된 것은요. 네. 일단은 자체 재원으로 신설을 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래서 300억은 교육청에서 120억은 창원시청에서 그리고 30억 원은 경남도에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남교육청 300억 예산과 경남도 예산 30억은 경남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단일 사업 예산으로는 굉장히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네. 그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것이 논란 없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도 의회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에 있고요. 더해서 3년간 6개교를 통폐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폐합과 관련해서도 충분하게 의회에서 상의해서 경남도 전역의 모든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통폐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남은 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경남도의회 역할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이슈인데요. 특히 경남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라 직격탄을 맞았다, 또 맞을 것이란 긴장감이 팽배했는데 내년에도 좀 대응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런 계획들은 뭐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단기적 대책으로는 어렵죠. 네. 결국은 그 일본의 기술 패권 이런 압력에 이제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중요한데 그거는 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갖는 게 제일 좋은데 예. 현실적으로 일본보다는 우리가 기술력이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처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간에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문제, 네. 이 문제가 중요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지자체 특히 우리 창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공작기계 생산량이 전국의 이제 70%를 우리 창원공단이 차지하고 있는데 네. 여기 생산업체가 약 300여 개인데 여기는 전부 다 CNC 이 컴퓨터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이런 그 부품들을 거의 70% 이상을 98%를 일본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만큼 피해가 크고 또 일본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저는 뭐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내놓고 있지만은 저는 예. 뭐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그 지자체가 네. 책임을 지고 예. 개런티를 한다는 그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앞으로도 좀 어떤 장기적인 대응책을 좀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총선 이슈입니다. 총선 준비가 가장 뜨거운 지역 바로 경남이죠. 자, 현재 주목해야 하는 인물, 지역은 도내 어디라고 보십니까? 네, 경남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제일 크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고 또 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우리 경남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뭐 생중계를 통해서 선거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4월 3일 날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에서도 한국 정치 1번지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남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아성이라 부를 수 있죠. 자유한국당이 현재 12석, 11석이죠. 밀양에 이제 엄영수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관심 대상인데 예를 들면 이제 중진 의원 지역구의 물갈이가 될 것인지 그리고 뭐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물급 인사의 출전 여부 네. 이런 게 이제 관심이고 그다음에 진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에 뭐 전 그 당 대표인 그 분도 나오고 또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이달곤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경남이 굉장히 그 관심 대상이고 그다음에 창원 성산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그 자유한국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가 리턴 맞아요. 매치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제일 관심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누구보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 행보에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무소속과 한국당 어떻게 출마할지 또 경남에 출마를 할런지도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홍 전 지사의 거취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분은 이제 대권을 향해 뭐 달려가는 그런 분이시니까
국회에 재입성하려는 목표는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험지 출마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준표 전 지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지금 자신이 이제 도지사를 여기만 경남 지역인데 특히 자신의 고향이 있는 함안, 어령, 창녕, 밀양 선거구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곳은 그 과거 선거 경험해 볼 때 예. 그 보수 정당이 위력을 떨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후보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당선에 유리한 고지를 거의 한 80%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인데 네. 그런데 험지는 당선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험지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못 되면 이분이 그 자기 정치적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네. 반드시 한국당이 공천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예. 만일 공천이 안 되면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무소속이 나와도 워낙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을 중심으로 그 보수 세력들이 이제 재편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무소속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당 후보로 나와서 네.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 분위기로 봐서 총선에 가장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이는 사안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올 하반기는 조국으로 시작해서 아마 조국으로 끝날 가능성이 꽤 네. 높다고 보고 지금도 조국 장관의 문제는 ING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얼마 전에 검찰이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또 기소까지 했는데 아마 뭐 방송하는 이 날짜라든지 네. 뭐 지금 결과 이제 나올 듯한데 그 하반기 그래서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가장 큰 주요 변수로 볼 수밖에 없고요. 네.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유재수 그 전 부시장의 그 감찰 무마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 하명 사건, 네. 또 김경수 도지사 2심 재판 결과가 다음 달에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게 이제 큰 영향을 저는 미칠 것이라 보고 있고 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예. 그 앞으로 여야의 어떤 호재와 악재가 등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공천이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워낙 뭐 빠르게 변하는 게 정치다 보니까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좀 변할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마지막 이슈인데요. 김경수 도정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치와 행정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자, 먼저 평론가님, 2019 경남도정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네, 뭐 이것을 뭐 한순간에 우리가 방송에 나와서 도정을 뭐 평가한다기가 사실 어려운데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이제 도지사에 취임을 했지만은 사실은 뭐 임기 반을 지나면서 도청 내부에서도 정치력은 뛰어나지만 행정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직원 내부에서도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국비가 5조 8천억, 약 5조 9천억 정도로 역대 도지사 사상 최대로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결국은 재원을 많이 확보한다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큰 선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이제 역점적으로 사업을 펼친다면은 네. 도정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김 지사가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자신의 운명이나 도정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게 드루킹 사건의 재판이죠. 네. 이게 내년에 이제 1월 21일이죠. 항소심이 최종 선고를 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이제 최고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조재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외형적으로 볼 때 김경수 도지사의 성적이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서 우리 그 박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국비 예산도 타 강역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확보됐고 또 무엇보다도 남북 내륙철도 그 사업도 따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는 것 같은 게 뭐 현실인 것 같은데 10월달에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김경수 도지사 잘한다는 응답이 36%에 불과했습니다. 네. 당시 광역자치단체장 평균이 47.3%였거든요. 5% 네. 정도 수치가 떨어지고 있고 그 경남도민의 주민생활 만족도도 17개 광역시도 중에 16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건데 무엇보다 이제 김경수 도지사는 법정 구속이 되었다가 4월달에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된 것 같고 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이제 목소리가 들리고는 있지만은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아직 지금 그 뚜렷하지 못하거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올 한해는 좀 부족했다. 내년에는 좀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의 2019년은 크고 작은 이슈들로 뜨거웠습니다. 올해보다 나은 2020년을 기대하면서 내년 1월 2일 첫 이슈 토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